오늘은 세 번째 작품 동동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동은 고려가요입니다. 원령체 형식의 고려가요인데요. 그러니까 각 연이 1월, 2월, 3월, 4월 월 형식을 따서 만든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자의 정서 및 작품의 형식적 특성에 주목하여서 감상하시면 되는데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축복을 여인의 목소리로 굉장히 진솔하게 노래한 고려가요입니다. 그래서 원령체라서 12달을 각 한 연으로 하고 맨 앞에 서사까지 합해서 전 13연으로 이루어진 분연체 형식의 작품이고요. 후렴구의 사용을 통해서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령에 따른 고려시대에 풍속이 나타나 있으니까 당대의 생활상을 살필 수 있기에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최대한 빠르게 훑으면서 저번에 창기파랑가는 굉장히 길었으니까 최대한 짧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사, 현대어풀이를 한 연씩 읽으면서 일단 넘어가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은 서사입니다. 서사. 네, 서사입니다. 네, 서사입니다. 서사입니다.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복을한 림배에 받잡고 덕이여 복이라 호날 나자라 오소서 아우 동동다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어풀이면 같이 보면서 볼까요? 덕일랑 신령님께 바치었고, 그러니까 곰배에는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곰배는 옆에 나와 있듯이 신령님께라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뒷자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림배는 옆에 밑에 나와 있지만 복일랑 임에게 바칩니다 라고 했는데 임은 임금님께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자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해석은 전 앞에 나와 있는 해석을 보고 있죠. 그래서 덕이며 복이며 하는 것들을 바치러 오십시오. 아우 동동다리라고 했는데 요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려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즉 임금에 대한 송도는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과 좀 이렇게 오래오래 사시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드러나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궁중음악으로 편입될 때 추가된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요 서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빨갛게 하는 게 될까? 네, 고려가요의 특징을 먼저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려가요의 특징은 지금 남아있는 고려가요, 이거 왜 안 지워질까요? 안 지워지는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네요. 네. 지워졌다. 자, 여기 부분은 이제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이 고려가요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작품들은 대부분 어디에 나온 작품들이냐면요. 요 작품은 악화개범에 실려 있습니다. 악화개범. 요 작품은 악화개범에 실려 있는 작품인데요. 근데 이 외에 악장가사라든지 시용항, 향, 악보라고 하는 그런 책들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책들은 뭐냐면 조선 초기에 관학 이제 사업을 많이 훈구파가 많이 벌였는데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뭐 노래도 정리하고요, 또 뭐 책도 정리하고 시도 정리하고 정리하는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 고려 시대 때까지 이제
궁중에서 불리던 노래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궁중에서 불리는 노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궁중에 이제 국가 의례 때 연주됐던 음악은 정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에서 들어온, 중국에서 들어온 음악을 당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궁중에서 좀 사적인 용도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잔치 때나 이럴 때 불렸던 노래가 바로 소각이에요. 그래서 고려 가요들을 소각가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들은 잔치 때 쓰여졌던, 그러니까 굉장히 유행하던 유행가들에게서 이렇게 그런 노래들을 아무래도 즐겼겠죠. 근데 그런 노래가 그냥 막바로 들어올 순 없고 뭔가 편집을 거쳤습니다. 상스러운 노래들도 많았을 거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앞에 서사 부분, 송도가 들어있는 부분도 편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내용의 시상의 흐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노래 그 당시에 유행하던 가사들을 짬뽕해서 만든 노래들도 꽤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아으동동다리, 요런 부분을 이제 후렴구 또는 여음구 이렇게 부르는데 의성어입니다. 북소리의 의성어고 제목의 기원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북을 두드리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쭉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고려가요의 크게 큰 특징 두 가지가 뭐냐면 분절체, 이렇게 연이 나눠져 있는 분절체라는 점과 그 다음에 여음구가 들어갔다라는 것이 특징인데, 그러한 이유는 아까 설명했듯이 서작거리에서 불리던 노래가 편집돼서 궁중으로 흘러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사. 자, 여기서부터는 본사입니다. 본사인데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본사 1월, 2월, 3월 이렇게 이제 1월령, 2월령, 3월령 이렇게 부르는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볼 건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정월 날인 물은 어저 녹저 하운데 누릿 가운데 나곤 몸아 하얼로 널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월의 냇물은 얼고 녹고 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이 몸은 홀로 살아가네. 여기 영탄적 어조 부분이 나와 있죠. 날인 물은 뭐냐면 여기 냇물입니다. 냇물. 그래서 얼었다가 녹았다는 냇물을 뭐와 이제 대조를 하고 있냐면 이미 오지 않아서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화자와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에요. 이 몸이라고 하는 부분과 서로 대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님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얼음은 물은 녹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처지를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죠. 2월입니다. 2월 보름에 아으 높이현 등불 다오라 만인 비추시 지지했다. 자, 뭐 설명 안 했는데 이제 중세국어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살짝 설명하면, 요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무엇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 또는 속격 조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정월의, 2월의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보름에 높이 켠 등불 같구나. 누가요? 우리 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님에 대한 비유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요 높이 켠 등불,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님이라고 하는 거죠. 님. 그래서 만인을 비추신 지지샷다 라면서 다호라 지지샷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어조는 어떤 게 있죠? 자, 일단 쓰겠습니다. 영탄적, 예찬적 어조가 드러나 보이죠? 네, 영탄적, 예찬적 어조가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3월 보겠습니다. 자, 3월입니다. 자, 3월 나며 개한 아으 만춘 돌외꼬지여
남의 불을 즈을 디녀 나셨다. 3월 지나며 편 봄상 가득 진달래꽃이요. 도래꼬지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진달래꽃인데 이거는 누구냐면 이것도 역시 님입니다. 님인데 어떤 님이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셨네 라고 하면서 임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4월 봅시다. 4월 아니이저 아으 오실셔 곡골이세요. 무슨따 녹사님은 넷 나랄 닛고 자 이거 그냥 해석이 쭉쭉 되죠. 4월에 아니 있고 오실세 곡골이세요. 도치되어 있죠. 꾀꼬리새는 4월을 잊지 않고 왔어요. 근데 무슨따 어이타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 나를 잊으셨고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날의 나를 잊으셨는가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녹사는 뭐겠어요? 녹사는 당연히 님이겠죠. 그러니까 님의 벼슬 이 녹사라고 하는 벼슬인데 녹사라고 하는 벼슬이라서 신부는 남성이구나 화자는 여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화자의 특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건 옆에다 좀 적을까요? 자 임은 남성이고 화자는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고려는 여성들이 이제 벼슬을 할 수 있는 그 사회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곡골이새인데 꾀꼬리랑 이 녹사랑 대조되는 부분을 또 알 수 있죠. 꾀꼬리는 잊지 않고 왔는데 님은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지 않는 님을 굉장히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5월입니다. 5월 5일에 아으 수린날 이 수린날은 5월 5일은 뭐죠? 어린이날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대답하겠죠. 근데 이건 음력입니다. 음력 5월 5일은 단오죠. 단오. 네, 여기 이제 자인의 단오제가 유명하죠. 자, 단오날 먹는 익모초즙을 이제 아침야근이라고 합니다. 자, 5월 5일에 아으수린날 아침야근 즈문헬 장조나샬 약이라 받잡나이다 노이다. 자, 이 익모초즙을 즈문헬 천년의 길이 사실 약이라 바치옵니다 라고 합니다. 내용이 여러분들 4월과 5월만 봐도 일치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시상의 흐름이 오지 않다고 막 원망하는데 여기서 약 바친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약은 또 뭐를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약은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자 임에 대한 이게 이제 단오날 먹는 익모초즙인데요. 이것은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6월 보겠습니다. 6월 보름에 아흐 별의 발연 빛 다오라 돌아보신 님을 적금 존니노이다. 자 6월의 보름에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돌아보신 님을 잠깐 쫓아갑니다 라고 합니다. 자 6월 보름은 뭐 하는 날이냐면 6월 보름은 유두일이라고 합니다. 유두일은 뭐 하는 날이냐? 신라 때 유래한 이제 풍속인데요. 나쁜 일을 버리기 위해 동쪽으로 머리를 감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감고 이제 머리를 감고 나면 여자들이나 이때도 남자들은 뭐 상투 틀진 않았겠죠. 어쨌든 머리를 빗은 다음에 그걸 버린 거예요.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빛을 보니까 어때요? 이제 임에게 버림받은 나랑 이제 비슷한 거예요. 파란색으로 합시다. 자, 이 빛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네. 여기다 쓰지 말고 이쪽에다 씁시다. 이쪽에다 쓰는데 자,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는 겁니다. 화자에게 처지, 버림받은 부분을 비유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 같은데 돌아보실 임을,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돌아보기나 하면 어때? 잠깐 쫓아갑니다. 쫓아가겠다는 얘기죠. 나한테 관심 없는데 쫓아가는, 이런 관심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용어대로 관종이라고 부르죠. 네. 자, 7월 보겠습니다. 자, 7월 보름에 아의 백종, 왜 이래? 백종 배하야 두고 님을 한데 여 가져 원을 비좀 노이다. 7월 보름에 백중 제물 차려놓고, 자, 이날은 그럼 무슨 날인 것 같아요? 딱 봐도 백종날입니다. 네, 님과 함께 가고 싶어. 백중 제물을 차려놓고 님과 함께 가고 싶어. 원을 비옵니다. 그래서 이 백종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백종날은 위에다 적겠습니다. 백종날은 승려들이 제를 설하여 부처를, 왜 이래? 설하여 부처를 공양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뭐냐면은 승려들이 제사를 베풀어서 부처를 공양하는 날이란 뜻입니다. 백중날, 백종이라고 나와있네요. 여기는 백중날입니다. 밑에 여기 나와있죠. 백중날. 과실과 채소가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바쳐서 부처님을 공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뭔가 바치는 날입니다. 네, 최종적으로 지금 이 화자가 원하는 바는 뭐냐면, 님과 함께 가고 싶은 게 원입니다. 네. 8월 보겠습니다. 8월 보로면 아의 가베 날이 말은 님을 매션 여군 오늘날 가베셨다 라고 합니다. 8월 보름은 가인날이지만 임을 모시고 다니거든 오늘이 가위로구나. 자, 무슨 얘기예요? 가베는 일단 여러분들 잘 알죠? 한가위입니다. 한가위. 무슨 날? 추석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추석. 근데 추석날이 어떻게 해야 추석날이에요? 님을 모시고 다니거든. 님과 함께 해야 뜻 있는 한가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님이 있단 소리예요? 없단 소리예요? 없단 소리죠. 네, 임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쌍하죠? 9월 9일에 아의 약이라 먹는 황하고지 않으드니 세셔 가만하예라. 야, 9월 9일은 무슨 날이냐? 아이고, 어지러웠죠? 미안해요. 자, 9월 9일은 여기다 적겠습니다. 9월 9일은 중양절입니다. 중양절. 그래서 세시 명절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시풍속 24절기 알죠? 그 날인데요. 남자들은 시를 짓고 각 가정에서 국화전을 만들어 먹고 놀았던 날입니다. 네, 국화전을 만들어서 띵가띵가 놀던 날이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뭔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배치가, 하여튼 잘 보이죠? 국화전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국화꽃으로 만든 전입니다. 기름에 붙여갖고 이렇게 꽃전 같은 것도 가끔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양절에 약이라고 먹는 누런 국화꽃, 황하고지 이제 노란 국화 얘기하는 겁니다. 안에 드니 갈수록 아득하구나. 약이라고 먹는데 뭐 어때요? 이걸 초가집으로 조용하구나로 해석하기도 한데, 초가집으로 조용하구나, 갈수록 아득하구나, 어쨌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쓸쓸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쓸쓸하다는 표현을. 네. 그 다음에 10월에 아의 점이염 바랏 다우랴 걷거 바리신 후에 다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 자, 이 점이연 바렛은 뭐냐면 옆에 나와 있죠? 이거
이게 아니라 점 이름 발음은 뭐냐면 점여놓은 고로쇠라고 옆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쇠 나무를 얘기하는 것 같죠? 고로쇠 나무 알죠? 고로쇠 액 나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 아까 봤던 빛과 같이 버림받은 화자에 벗이 돼 버렸는데. 자,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분이 없구나. 버림받은 이제 신세를 한탄한 겁니다. 그래서 임에게 버림받아서 슬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11월, 12월도 선생님이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2월입니다. 뭐 읽지 않겠고요.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11월 봉당자리에 호적삼 덮고 누워 너무 슬프구나. 사랑하는 님과 제각기 살아가는구나. 당연히 이건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홀로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거죠. 12월 분지나무로 깎은 임깨들이 소반 위에 젓가락 같구나. 임 앞에 들어 가지런히 놓으니 손님이 가져다 입에 묻니다. 그러니까 임과 함께 하고 싶은데 이거를 엉뚱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입에 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서러워하는 내용입니다. 임에 대한 정성과 굉장히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노래죠. 지금 따지면 약간 발라드의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상이 굉장히 이질적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에서 유입돼서 임금을 송축하는 내용과 염과 후렴구 같은 게 첨가됐고 아마도 단일 작가에 의해서 창작되지 않고 여러 유행하는 가사들을 짬뽕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질적인 이유 첫 번째, 궁중으로 민간에서 그래서 궁중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단일 작가가 아니라는 거. 왜 이게 한글이 안 바뀔까요? 한글이 안 바뀔까? 대책이 없네요. 네, 단일 작가가 아니라는 것. 한글로만 적읍시다. 자, 이렇기 때문에 시상이 굉장히 이질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버벅대네요. 네,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상, 계속 외로운 처지를 호소하고 그리워하고 원망하고 기원하고 예찬하고 막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려가요의 특징이 또 여기에서 잘 드러나 보이는데, 네, 고려가요의 특징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분연체, 연체이다. 분절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절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 번째, 후렴구 또는 여음구가 삽입됐다라는 점. 이 이유는 아까 설명했죠. 민간에서 궁중으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시풍속 조금 한번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세시풍속 나와 있는 거. 세시풍속 나와 있는 거. 자, 일단 1월은 아마도 답교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월은 연등절. 3월은 아마도 산화라고 하는 행사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추측입니다. 이건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4월은 특별히 없어요. 4월은 없고 넘어갑시다. 5월은 아까 얘기했지만 술인날 또는 단오라고 불리는 행사가 있는 날이죠. 6월은 유두일. 그 다음에 7월은 백중날. 그 다음에 8월은
8월은 갑의 한가위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또는 추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9월은 중양, 이런 거 거슬려요. 중양 날이고, 그 다음에 10월은 없습니다. 10월은 없고요. 11월도 없고요. 12월은 아마 나래라고 하는 행사와 관련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뭐 알아두면 나쁘진 않으니까 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글씨가 다 파라니까 좀 애매하죠? 그 다음에 임과 시적 화자를 비유한 시어들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임을 비유한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임을 비유한 게 2월에 높이 현 등불, 중간에 시옷이 하나 들어가긴 하는데 이래 시옷 등의 불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월에 돌의 꽃 이렇게 해서 높이 켠 등불은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돌의 꽃은 아름다운 모습을 지내고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화자를 비유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버린 빛과 이게 6월에 나온 거죠. 6월. 그 다음에 10월에 점이연 바랏 고로쇠로 합시다. 이게 둘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뭐 몇 가지 정리할 거 쭉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한번 그 핵심 정리를 해볼까요? 핵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핵심 정리는 처음에 이건 고려가요라고 했고요. 성격은 민요죠. 민간에 불리던 노래 같은 거. 그 다음에 송축적, 그 다음에 연가적, 그러니까 사랑 노래라는 거죠. 그런 특징이 갖고 있습니다. 형식은 분연체, 원령체 형식을 갖고 있고 어조는 여성적이죠. 그 다음에 제재는 세시풍속, 자연물, 남녀 이별 등이 제재입니다. 발라드도 슬픈 게 이별을 다루기 때문이죠. 주제는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위에도 나와있지만 임과 화자의 모습과 처지를 다양한 사물에 비유하고 있죠. 빗대어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연과 나머지 연이 이질적이고 시상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후렴구를 사용하여 연을 구분하고 이것이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킵니다. 이런 실수를 고조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잘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나요? 끝에는 두 글자는 지웁시다. 그리고 요거를 과감하게 지웁시다. 네,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두 작품 가시리와 그 다음에 뭐였죠? 한 작품이 자진방아 타령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리입니다. 가시리도 유명한 고려가요죠.
자, 고려가요의 특징, 가래적 특징을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진짜 일단 쭉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리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위증가 대평성대. 위증가 대평성 딱 봐도 뭐예요? 요거는 딱 봐도 후렴구죠? 여음구죠?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날러는 어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가시고 나는 잡사 둘이마 나는 선하면 아니오시에라 서로님 보내옵소서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셔셔 나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특징이 보이는 게 가시리 있고 나는 자 전부 다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몇 음보로 돼 있어요? 첫 번째 특징 3음보를 이제 발견할 수 있죠. 3음보. 자, 해석을 하면 가시겠습니까? 이게 나는은 나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여음입니다. 해석 안 하시면 됩니다. 가시겠습니까? 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화자를 떠나는 부분, 이제 임과의 이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날로는 어떻게 살라고 하고 임없이 어떻게 나를 살라고 하는 겁니까? 버리고 가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여기서 보이는 태도 수동적 태도를 볼 수가 있죠. 수동적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잡사와는 잡아 두고 싶지만 선하면 여기 밑에 무슨 뜻으로 나와 있죠? 선하면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임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서운해서 아니올까봐 붙잡으면 영원히 떠날까봐 감정을 절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좀 씁시다. 네, 붙잡으면 이미 영원히 떠날까 잡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는 겁니다. 네. 글씨를 까만색으로 합시다. 자, 영원히 떠날까봐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서러운 님을 보내옵니다. 근데 님이 서러운 거예요? 화자가 서러운 겁니다. 이거는. 근데 님이 서럽다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가시는 다시 오시옵소서 소망을 직접적으로 표출해서 재회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죠? 자, 정리를 좀 하면 이것도 고려가요고요. 서정적이면서 체념적입니다. 못 잡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희생적,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운율은 3음보가 드러나 보이고 있고요. 임과의 이별을 제재로 하고 있으면서 주제는 이별의 정한입니다. 막 한이 쌓이는 걸 보이죠? 특징은 간결하고 함축적 시어가 보여서 애절한 정서와 순박한 사랑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평성대 이거 전혀 안 어울리죠? 요거는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면서 첨부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고려가요의 특징을 요 두 작품을 보면서 조금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진방아 타령 보겠습니다. 자진방아 타령입니다. 자, 정어리라 대보름 액맥이 떴단다. 에헤야 에히요 망예 흥예로다. 이러면서 후렴이 나옵니다. 후렴이 생략합니다. 2월이라 한식날은 춘추절이 떴더라. 3월이는 삼진날이라 제비새끼가 떴단다. 4월은 8월달에 관등놀이가 떴단다. 5월이라 다는날은 추천줄이 떴단다. 자, 딱 봐도 동통가의 공통점은 뭐예요? 동동의 공통점 월령체란 거죠. 월령체. 네, 월령체입니다. 그래서 민속적인 풍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요 작품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각 달의 세시 풍속과 명물을 열거해서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특징인데 정리를 특별히 좀 해보자면 갈래는 민요입니다. 중간에 이게 뻑이 나갔고요. 네. 민요인데 제재는 성격은 굉장히 민속적이고요. 그 다음에 제재는 세시풍속, 24절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각 달의 세시 풍속과 명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이제 원령체이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열거함으로써 재미있게 엮어 나간다는 게 특징이죠. 뭐 나머지 설명은 크게 할 건 없는데, 몇 가지만 좀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요 액매기는 뭐냐면 액막입니다. 액막이 액을 막는 거라는 건데, 그리고 요 연은 2월에는 한식이 있는데 춘추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각 연에서 반복되는 떴단다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비새끼가 떴다는 건 봄이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추천은 뭐냐면 근해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조금 이제 들어오죠. 이건 대보름에 대한 거고, 한식날에 대한 거고, 삼식날에 대한 거, 요게 안 나와있네. 초파일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단오날에 대한 작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민요니까 이런 이제 심심할 때마다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